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토요타의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 차를 타보면서 좀 느껴지는 점들을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전달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차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버튼류가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 조작을 하기 아주 편안한 구성을 갖추고 있는 차키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은 라브4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를 하면 차이점이 좀 있어요. 지금 이 앞부분에서 보시면 그릴과 또 하단에 크롬 몰딩 등이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좀 더 스포티하게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메쉬 타입으로 적용된 그릴과 하단에 있는 프론트 스커트 같은 게 이 차가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잘 꾸며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휠 디자인이 다르죠. 지금 보시면 요코하마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사이즈는 235-55R19 사이즈의 타이어가 장착되고 있습니다. 휠 디자인이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주고 복잡한 패턴을 통해서 입체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측면의 팬더 부분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레터링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휠하우스 부분에도 기존과 달리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의 유광 장식류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라브4에서는 좀 보기 힘든 컬러라 그런지 오히려 더 세련된 느낌을 주고 굉장히 반짝이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후면 디자인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듀얼 머플러가 지금 동그랗게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범퍼 하단의 디퓨저 부분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놔서 좀 더 세련되고 도시명 SUV에 가까운 그런 잘 어울리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우측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레터링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지금 루프렉에 가로바를 설치를 해놨는데 이런 액세서리들이 차를 좀 더 아웃도어 활동에 잘 어울리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잘 꾸며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며놓고 타도 꽤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지금 차량 좌측에는 주유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이쪽에는 전기 충전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눌러주면 지금 이렇게 완속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 포트가 준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트렁크 공간 살펴보면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 대비해서는 약간은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하단부에 배터리를 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부가 좀 더 얕아진 걸 보실 수 있는데 이외에는 너비나 높이 같은 거는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적재 공간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준중형급 SUV로 타고 다니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하부에는 지금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이라던가 여러가지 짐들을 좀 더 안쪽에 숨겨서 수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긴 합니다. 네, 도어를 열고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2열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죠. 워낙에나 이 공간 활용도가 뛰어난 SUV이다 보니까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넓은 뒷좌석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열선 시트 탑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리어 에어벤트도 있어요. 또한 이 USB 충전 포트도 여기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내로 한번 탑승을 해볼게요. 사이드 스텝을 밟고 탑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로 지금 앞좌석 시트를 굉장히 여유 있게 세팅을 해놨는데도 이 발 공간이나 또 다리 공간 등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운전석 시트는 일반적으로 탑승하는 수준으로 해놓고 조수석은 뒤로 많이 밀어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꽤 남고 지금 제가 자리를 옮겨서 한번 앉아볼게요. 네, 이쪽에 앉으면 뭐 레그룸은 굉장히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꽤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이긴 하지만 시트 리클라이닝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이 정도의 등받이 각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열 공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일반 라브4 하이브리드와 차이점을 찾자면 지금 대시보드 부분에 보이는 저 빨간색 레드 스티칭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시트 디자인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빨간색 장식류라던가 레드 스티칭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일반 라브4 하이브리드 대비해서 플러그인 모델은 좀 더 고급스러운 사양이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을 찾자면 바로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덕분에 방음 성능이 좀 더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주행하는 데 필요한 반자율주행 기능도 당연히 지원되고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마련이 되어 있고 열선 스티어링 휠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좀 찾는 편의사양들은 대부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러스터는 12.3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고요.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8인치인데 조금은 사이즈가 아쉽죠. 하지만 한 차례 연식 변경을 통해서 버튼류를 삭제하고 터치 타입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갖췄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들이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이브리드와 EV 모드를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는 모드와 그리고 또 전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모드 이외에도 에코, 노멀, 스포츠 등의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오토홀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트레일 모드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토요타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이 차를 타고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점들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려 볼게요. 네, 토요타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주행을 하면서 퍼포먼스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차를 타고 제가 서울 시내 주행도 굉장히 많이 해봤고 또 국도 주행, 고속도로 주행도 조금씩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일상도로에서 타고 다니기에 과연 어떤지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봤어요. 일단 이 차는 2.5L 4기통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 메인이 되고요. 이 엔진으로 178마력의 최고 출력을 냅니다. 여기에 앞바퀴와 뒷바퀴에 전기모터가 탑재가 돼서 시스템 최고 출력 기준으로 306마력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차급 대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출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가속 성능도 제로백이 5초대를 기록을 할 만큼 꽤나 빠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이사항은 이 정도의 출력과 이 정도의 가속력을 나타낸다면 일반적으로는 고성능 스포츠 모델로 분류가 되어야 맞는데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뭔가 스포츠 모델로 분류하기에는 움직임이 또 그렇게 막 강력하거나 재빠르고 텐션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타고 다니기에 출력이 굉장히 여유로울 뿐이지 이 차가 막 팍팍 튀어나가고 로켓처럼 막 달려나가는 이런 느낌을 주진 않거든요. 때문에 그 점에서 봤을 때 이 차의 출력이 제로백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이거 진짜 스포츠카처럼 좀 달리면서 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미리 염두하고 시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RAV4 PHEV의 구조를 보시면 지금 이걸로 간단히 그림이 요약되어 있는데 엔진과 모터가 앞바퀴 구동에 관여를 하고요. 뒷바퀴 구동은 엔진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터만 관여를 해서 중간에 구동축이 없어요. 프로펠러 샤프트가 빠진 채로 이 사륜 구동을 완성하는 토요타만의 E4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거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구조적인 기계적인 설계의 간소화도 할 수 있고요.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연비도 더 좋아지고 동력 효율도 더 좋아집니다. 잠시 가속 성능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앞에 차가 없으니까 페달을 밟아보면 사실 엔진만 갖고는 이런 가속감으로 달려나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전기 모터가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확실히 그 점에서는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전기 충전이 되어 있을 때 묘하게 가속감이 더 빨라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차는 PHEV이기 때문에 완속 충전기로 전기를 충전했을 때에는 또 전기차처럼 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체 서스펜션 구조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기반으로 독립 서스펜션 구조를 택하고 있어요.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승차감을 좋게 만드는 데에 주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직진 안정감도 나쁘지 않아요. 꽤 좋은데 다만 이제 막 코너를 파고 들어가고 핸들링을 느끼면서 달려나가기에는 조금은 좌우 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카처럼 타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일상생활용으로 편하게 타시면서 중간중간 한 번씩 추월 가속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하체의 안정감을 보여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회생제동 시스템을 물리 페달로 알아서 차가 제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받는 정도에 따라서 차가 알아서 물리 브레이크와 회생제동 시스템을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 형태가 되죠. 출력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도 오르막길도
좀 더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요.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RAV4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18.1kWh의 꽤 큰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완속 충전기로 3시간 정도 충전하면 완충이 되고요. 그 완충한 상태에서 제조사가 공개한 스펙 기준으로는 한 5-60km대를 주행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제가 실제로 타고 다녀 보니까 80km 넘게 전기만으로 주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꽤 매력적인 소재가 되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평일에 출퇴근하실 때에는 전기 충전만으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이론이 되니까요. 전기 충전만으로 약 80km 정도 타실 수가 있고, 또 주유를 해서 뭐 600km 이상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는 PHEV가 충전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리해 볼게요. RAV4 PHEV, 일단 외관 디자인 좀 더 스포티하게 바뀌었고요. 실내에서도 레드 스티칭이라던가 소재 면에서 좀 더 고급 소재들을 쓰고 있습니다. 1열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도 들어가서 정숙성을 더 높여주기도 하고요. 여기에 18.1kW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최고 출력이 306마력이나 되다 보니까 가속 성능 면에서도 굉장히 시원시원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기 충전만으로 80km나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료비를 절감한다는 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다만 충전기가 집이나 직장에 없는 분들에게는 일반 하이브리드를 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이 정도 가격 차이를 더 주고 차를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아웃도어 활동이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합니다.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충분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막 코너에서 빠른 속도로 진입해서 달려나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조금 이 차의 기본적인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일상 용도로 타시는 분들에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요타 RAV4 PHEV를 만나봤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RAV4의 견적이나 구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차량을 지원해주신 토요타 서초전 시장의 최근민 팀장님께 한번 연락드려보세요. 저와 굉장히 오랜 시간 알고 지낸 딜러님인데요, 토요타에서만 10년 이상 계셨거든요. 아마 아주 좋은 조건으로 구입을 잘 도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차의 시승기로 돌아올게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